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는데요. 73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종합검진 받았는데 이것저것 다 이상하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별다른 증상은 전혀 없으셨어요. 몸은 멀쩡한데 검사 결과지만 보고 밤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검사가 어르신들에게는 때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병원마다 종합검진 패키지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검사 항목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물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시면 우리 몸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 마취제, 방사선에 대한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거든요. 간과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물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관도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검사에서 뭔가 발견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검사에서 작은 혹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이와 건강 상태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걱정만 안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위험과 이득 중에 뭐가 더 큰가요? 입니다. 모든 의학적 행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 작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쓰는 검사의 경우 젊은 사람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어르신들은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마취를 하는 검사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검사 자체의 위험보다 확실히 커야 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검사인지 아니면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검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숨이 찬데 심장 검사를 안 한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그냥 검진 차원에서 이것저것 찍어보자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5가지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잠깐 찍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오면 바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들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종류의 약은 턱뼈가 썩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영자 씨라고 71세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골다공증 약을 받아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 속이 쓰리고 음식을 삼킬 때마다 아프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식도염이 생긴 거예요. 약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더니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골절을 당한 적도 없고 일상생활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단지 검사 수치만 보고 약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먼저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만 밖에 나가셔서 햇볕을 쬐어주세요. 그리고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세요. 우유, 요구르트, 멸치, 두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1년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걱정되시면 그때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건망증이 있을 때 바로 뇌 MRI를 찍는 것입니다. 요즘 건망증이 조금만 생겨도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장 뇌 MRI를 찍으시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드시면 뇌의 작은 백질 변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 이게 사진에 하얗게 찍히거든요. 그럼 의사가 뇌에 하얀 점들이 보이네요 라고 말하게 되고 환자분들은 아, 내가 치매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김철수 씨라는 74세 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서 MRI를 찍으셨대요. 결과지를 들고 오셨는데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해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분의 건망증은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면서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 뇌를 쓸 일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MRI 사진의 그 작은 변화들은 나이에 비해 특별히 심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분께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후에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건망증이 있으시면 먼저 간단한 인지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간단한 질문과 그림 그리기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잠은 충분히 주무시는지, 물은 충분히 드시는지,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뇌를 쓰는 활동을 늘리세요.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그때 MRI를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부하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약물로 심장을 자극해서 심장이 제대로 일하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이게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검사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검사 중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다른 검사로 이어지면서 끝없는 검사의 터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심장이 걱정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전도 검사, 피 검사, 가슴 엑스레이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검사들은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협심증은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 없이 그냥 막연히 불안해서 검사를 받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신에 예방에 힘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시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건 대장암을 찾는데 아주 좋은 검사이긴 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우선 검사 전날부터 장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설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탈수가 되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수면 마취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면 큰일이죠. 이순희 씨라고 76세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변 분들이 다 받는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장 청소하는 약을 드시고 나서 탈수가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링거 맞고 좋아지셨지만 정작 내시경 검사는 받지도 못하셨어요. 나중에 제게 오셔서 선생님, 저 진짜 내시경 꼭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이분은 변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고 혈변도 없으셨고 체중도 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변 검사부터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피 검사라고 하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예요. 이게 음성으로 나오면 대장암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음성이 나왔고 굳이 힘든 내시경을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5세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하는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 증상이 없으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피 검사를 해보시고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나쁜 검사라는 게 아니라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상도 없는데 받는 전신 CT 검사입니다. 요즘 일부 검진센터에서 전신 CT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CT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물론 한 번 찍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세포가 방사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전신을 다 찍다 보면 뭔가 하나쯤은 나온다는 겁니다. 간에 작은 물혹, 콩팥에 작은 낭종, 폐에 작은 결절 같은 것들이요. 대부분은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에서 또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또 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검사가 검사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은 계속 불안해하시고 병원은 자주 다니게 되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정작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면 전신 CT는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디가 아프시거나 이상하시면 그 부위만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이 오래 계속된다면 가슴 CT를 찍는 거죠. 배가 아프면 배만 찍는 겁니다. 평소에는 기본적인 피 검사, 소변 검사 정도만 정기적으로 하시고
생활 습관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심해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대체 뭘 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검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검사 많이 받는 사람보다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물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다 보니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약해지고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두부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특히 계란은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는 꼭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다가 탈수가 오면 큰일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고 콩팥에도 무리가 갑니다. 심하면 선망이라고 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걷기, 근력 운동, 균형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매일 20에서 30분씩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 뇌 건강,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씩 3번만 해보세요. 또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균형 운동은 한쪽 발로 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잡고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이런 운동들이 낙상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마음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거나 저녁에 커피를 드시거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고 카페인은 오후에는 피하시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보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걸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기 쉽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친구들을 만나시고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시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에 나가서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윤미숙 씨라고 78세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상태셨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무릎도 아프셔서 약을 7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면서 많이 우울해지셨던 거예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집에만 계시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복지관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뭐 하나라고 하시더니 제가 한 번만 가보시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 나가시면서 이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탁구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시간이 늘었고 밥도 제대로 드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약도 3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정말 명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시면 검사를 받기 전에 꼭 3가지를 물어보세요. 발견되면 다음 단계가 뭔지, 위험과 이득 중 뭐가 더 큰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 후 바로 약 먹기, 건망증에 바로 MRI 찍기, 증상 없이 심장부하 검사 받기, 나이 들어서 무리하게 대장 내시경 받기, 증상 없이 전신 CT 찍기,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화려한 검사나 비싼 약보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즐겁게 사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에 누워서 검사만 받고 약만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오세요. 대신 매일 걷고 잘 드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물론 정말 아프시거나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데 뭔가 찾으려고 이것저것 검사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의료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다 여러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좋은 검사가 다른 누구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필요한 약이 다른 누구한테는 필요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접하시면 무조건 따라하시지 말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보시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 검사 꼭 해야 하나요? 이 약 꼭 먹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좋은 의사라면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줄 겁니다. 만약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의사와 환자는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환자가 무조건 따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의사는 조언을 드릴 뿐이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의학적인 조언은 존중하시되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실 때도 약을 드실 때도 항상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게 내 삶의 질을 높여줄 건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아예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현명하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받으시되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움직이고, 잘 주무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이게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면 굳이 복잡하고 위험한 검사를 많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항목들, 피 검사, 소변 검사, 혈압 측정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되 그 이상의 복잡한 검사들은 증상이 있거나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70대면 70대답게, 80대면 80대답게 사시는 게 행복입니다. 억지로 젊어지려고 하거나 완벽하게 건강하려고 애쓰시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건강하고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무리하게 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